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괴나리 보쯤 외에도 선비는 화를 메었습니다. 도정이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화살 하나로 해쳐야지. 한양까지는 걸어서 한 달가량 가야 했습니다. 부잣집 선비처럼 당나귀를 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거라. 집을 떠났대 당부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있을 때 까치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큰 고목나무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구렁이가 까치집으로 기어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까치가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활을 벗어들고 힘껏 당겼습니다. 화살이 구렁이의 머리에 정통으로 꼽혔습니다. 구렁이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미까치는 선비의 머리 위로 낮게 날며 깍깍 하고 짖었습니다. 고맙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선비는 손을 쳐들어 보이고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기 너머도 깊은 산속이었죠. 해는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오두막짐 하나도 보이지 않네. 하룻밤 잘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슬만이라도 피할 수 있었으면 했죠.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실만한 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휩싸인 산속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반짝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이 있구나. 선비는 기뻤습니다. 걸음을 재촉하여 간 선비는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숲으로 에워싸여 있었지요. 오래된 절간인가 보네. 선비는 섬뜩했지만 불빛이 비치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을 부르자 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예뻤으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시다. 날은 저물고 해서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을까 하고요. 누추하지만 빈방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소. 여자가 안내하는 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괴나리 보침과 활을 벗어놓자마자 들어누웠습니다. 그리곤 잠이 비오듯이 쏟아졌죠. 얼마쯤 잤을까요? 선비는 가슴이 하도 답답해서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랐습니다.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여자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구렁이가 말하자 살려주시오. 선비는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더욱더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할로 쏘아 죽인 구렁이의 색시다.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제 말을 들어보시오. 내 남편을 죽이고도 할 말 있느냐? 내가 당신 남편을 꼭 죽이고 싶어서 화를 쏜 건 아니오. 새끼 까치들이 잡아먹히려는 걸 보고 하도 불쌍해서 화를 쏜 것이오. 약한 쪽을 편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당신도 새끼를 낳아 키워본 적이 있지 않소? 구렁이는 이제 혀를 날름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 왜 올라갔소? 까치 새끼를 구경하러 올라간 것이다.
내 남편은 하루만 지나면 천년이 차서 용이 되어 하늘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까치 새끼들이 하도 귀여워서 구경을 하러. 그래,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미련한 선비놈이 화를 쏘았군요.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소. 보아니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총각 선비 같은데. 구렁이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소.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모르고 그럼 우리 남편을 활로 쏘아 죽였군.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소.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화를 쏜 것이. 보아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선비 같군. 큰 죄를 지었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렁이는 선비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선비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란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가 없다. 너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시험해봐야겠다. 그러시오. 이 절에는 오래도록 울리지 못한 종이 탑에 매달려 있다. 젖닭이 울기 전에 종을 3번 울리며 너 말을 믿고 살려주마. 만약 종을 3번 울리지 못하면 너가 나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알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구렁이는 이 말을 하고 어디론지 급히 사라졌습니다. 밖은 캄캄해서 종탑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선빈 절간 근처를 돌아다녀 보다가 돌로 된 탑 하나를 보았습니다. 돌탑은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줄도 끊어져 없어졌군. 이거 어떻게 올라간단 말인가? 돌탑 위를 쳐다보고 기운이 쑥 빠졌습니다. 종도 잘 보이지 않았고요. 저 꼭대기를 무슨 재주로 올라가서 총을 친단 말인가? 선비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종을 울릴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젖닭이 울기 전에 종소리를 3번만 울리며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으니깐요. 아, 활을 쏘아서 종을 울려보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괴나리 보집 옆에 활과 화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활을 가지고 나와서 종을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습니다. 에이, 화살이 날아올랐습니다. 빗나갔는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이 종에 명중하였습니다. 이상한데? 화살이 종에 맞아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연거푸 활을 쏘았습니다. 아무리 활을 세게 쏘아도 화살을 맞은 종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화살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 큰일이군. 맥이 탁 풀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선비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선비는 돌멩이를 주워 힘껏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는 종이 달린 꼭대기까지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껏 던져도 꼭대기까지 닿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아, 이젠 죽나 보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망치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선비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두 발목을 꽉 쥐었기 때문입니다. 총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넌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어느새 구렁이가 발목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다 되었어. 얼마 남지 않았다. 보안이 도망칠 공리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도망칠 수 없다. 그래봤자 얼마 못 가서 내가 붙잡을 테니까. 아, 아니요. 내가 구렁이 색심님께 거짓말한 것은 절대로 아니오.
다만 종이 하도 높은 돌탑 위에 걸려 있어서 울리지 못하는 것뿐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지. 선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홀어머니를 두고 죽는 것은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나 역시 남편을 잃었다. 구렁이가 몸을 감기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렁이가 목까지 감았습니다. 그리곤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 그때였습니다. 네, 네, 네. 뜻밖에도 총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구렁이 총소리가 나자 무엇에 크게 놀란 듯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어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벌떡 일어나 앉아서 종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종을 쳐주었는지 모를 일이었죠. 얼마 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종탑 아래를 본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부리와 머리를 다친 까치들이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여러 마리 까치들이 떼지어 덤벼들어 종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새끼들이 잡아먹기 뻔한 걸 구해주었다고 이 어미까치가 은혜를 갚았구나.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선비는 그 자리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괴나리 버친 속에 있는 옷을 꺼내어 까치들을 싸서 고이 묻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선비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꺼내어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은혜를 갚은 까치란 뜻으로 보온까치라고 썼습니다. 새끼를 친 어미까치는 고목나무 꼭대기에 있는 집을 매일 안타까이 돌봤도다.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갈까, 비가 오면 집이 부서질까 하며 어미까치는 구렁이 밥이 될 뻔한 새끼들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죽어가면서 그 은혜를 갚았도다. 종탑에 붙여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 바삐 길을 떠난 것이죠. 참으로 갸릇한 어미까치로다. 한양으로 올라온 선비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될 과거엔 글자가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아유, 그거야 귀신도 모르죠. 선비들은 시험 문제인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볼 때면 어떤 제목을 내걸어서 거기에 맞는 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글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하룻밤만 자며 이제 과거를 봅니다. 그날 밤 선비는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구렁이 색시로 변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총각 선비님, 종소리가 나는 바람에 할 말을 못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요, 과거까지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총각 선비님을 살려준 것은 어미까치입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 남편의 시체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급제하고 돌아가실 때 제 남편 시체도 거두어서 장사 지내 주십시오. 그러죠. 꼭 장사 지내 드리겠소. 고맙습니다. 과거 시험은 지금 이렇게 겪은 일들을 그대로 써서 내시면 됩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사라지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선비는 주막에서 차려준 아침을 먹고 다른 선비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시험관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선비들에게
글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거 급제는 보은이요. 보은이란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꿈속의 이야기가 똑같잖아. 겪은 일을 그대로 써서 내라고 했는데. 어젯밤 꿈을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선비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를 시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종탑 앞에서 지었던 그 시와 비슷했습니다. 선비는 제일 먼저 글을 지어냈습니다. 장호는 직접 겪은 일을 시로 지어낸 선비가 차지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장원 급제하고 고향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여러 날 만에 선비는 고목나무가 있는 고갯길에 다다랐습니다. 아, 그렇지. 구렁이 섹시의 총을 들어줘야지. 고목나무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를 정석껏 묻어주었습니다. 어디서인지 까치들이 쥐저기는 소리가 선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